2024년 8월 28일 시황 및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반도체는요, 엔비디아 때문에 하락했다가 오후에 들어서 엔비디아 이슈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슈가 되었던 건 제약바이오가 역시 이슈가 되었고, 보안 관련주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장 후반에 자동차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시장을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코스피 0.58포인트 상승한 2689.83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에 매도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의 경우는 2천억이 넘게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가 장 막판에는 616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개인이거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2천억 넘게 매수를 했다가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그거를 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외국인은 매도가 진행이 되었죠. 다음으로 코스닥은 0.32% 2.45포인트 하락한 762.5로 마감을 했는데, 79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여전히 기억을 해야 될 지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은 오늘 63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159억 매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하루 종일 역시 외국인은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엠폭스 관련주가 오늘 반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어서 WHO에서는 1,800억에 가까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11명이 엠폭스 감염을 하면서 우리나라 환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를 포함을 해서 엠폭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어제도 똑같지만 보안주에 대한 이슈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상승하면서 상한가 간 종목들도 꽤 많았죠. 당분간 보안 관련주, 인공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이슈가 지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역시 화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개발하는 개별에 참여한 전기차가 돌연 자연 발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해 본 그 사람이 없다, 사망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일단락으로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화웨이와 사이리스가 하모니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협력 관계로 공동 개발하는 차량에 화웨이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다면서 아이토가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출시되는 주요 전기차 시리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블락이 되면서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배터리를 끼운 곳도 역시 화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배터리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를 안 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일 정부에서 내년 저출산 대응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이 3대 항목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22% 늘어난 19조 7천억 원을 편성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이슈가 계속됐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어제 장 마감 후에는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죠. 오늘도 100만원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으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좀 있긴 했는데,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가 확 실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분야 투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 그 다음에 글로벌 학회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증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HK 이노엔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대웅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스마트폰과 PC의 기기당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 3D 패키징 시장 성장에 따른 장비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 밝혔고요. 오늘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그런데 이번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4분기 연속 뭐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문제가 좀 있죠. 그 때문에 아마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매출 성장 속도에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오늘 오전에는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반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DB하이텍, 뭐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실적 및 미 소비 경제 침체 우려 속에서 7, 8월에 화장품 섹터 주가 수익률이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데, 뭐 우려보다는 뭐 수출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의 흐름을 좀, 수출에 대한 흐름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PR이 오늘 이슈가 좀 되었고요. 토니모리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뭐 급등이라고 해봤자 3, 4%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요. 뭐 이런 이슈가 계속 되고요. 결국은 그동안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만약에 큰 변화가 없는 종목 중에서 눌렸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 액화 석유가스, 도시가스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는데, 뭐 WTI에서 리비아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분석 때문에 뭐 2.4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리비아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뭐 1% 정도야 가격을 올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유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중국이 살아나야 된다. 왜냐면 중국이 쓰는 석유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석유 가스 관련주, 그러니까 가격도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 확인을 좀 해보시죠.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않았네요.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K노엔이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 이슈가 됐던 건 역시 오늘 2단계 점프업을 보여주었던 유한양행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HK 이노엔도 역시 자가면역 치료제 후보 물질을 계약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수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관련 종목들이 오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43,000원이었어요. 이 4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N자형 반등이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박스권으로 지금 보고 있었죠. 그래서 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800원을 지지로 잡으란 얘기야. 지지는 즉 손절가다. 뭐 매수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됐든 42,8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돼요. 주봉 보시면 답은 나오죠. 박스권이 정확히 이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가격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47,000원, 46,500원에서 47,000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가격이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6만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니틱스, 제가 어제 지니틱스 얘기를 해드리면서 1760원 얘기를 해드렸죠. 1760원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거 차트가 오전장에 제가 체크를 한 거라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4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있는 거고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1760원 부근이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고요. 손절가는 1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원까지 안 오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1760이 매수 타이밍,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가격은 1950원 정도로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24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0원은 여전히 손절가고요. 1760원은 매수가고요. 말씀드렸듯이 내일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내일뿐만이 아니라 뭐 내일 모레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돈을 잔금을 못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속세 문제가 있잖아요. 상속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매각을 하려고 1차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매수하려고 했던 곳이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헤일로가 가져간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고 매도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돈 들어오면 확실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헤일로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뭐 홍콩에 있는 종목인데 할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납입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 위드, 오늘 뭐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장 막판에는 5.1%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차트를 표시를 해놨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6,6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6,600원을 이탈을 했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5,8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 5,300원 부근까지, 5,4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 매도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런 얘기 나왔죠. 로한2가 출시를 앞두고 뭐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받고 있으니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맞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롯데이노베이트,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오늘 7%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회사 칼리버스에서 정식 플랫폼으로 런칭을 한 게 29일이고요. 올해 1월 출시된 베타 버전을 테스트로 도와줄 5천여 명의 국내외 이용자에게 공개를 했고요. 내일 정식 오픈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사실주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때문에 어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전에 지지가 3만원 부근이었죠. 3만원 부근 때까지 조정을 받아주고, 지금은 이제 뭐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건설도 오늘 조정으로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0.48% 4.1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올해 조금 애매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 건설주를 다 실적을 파악을 해 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 실적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싹 바뀌었어요. 싹 바뀌게 되면서 3, 4분기에도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설주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차트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보시게 되면 주가가 여기에서 그 전에 저항이었죠. 저항이었고, 매수 타이밍을 제가 이때를 얘기를 해드린 거죠.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던 거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19,800원 19,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손절가. 3분기 실적 괜찮아지고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 4분기 실적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3, 4분기가 괜찮기 때문에 뭐 조정 받아도 지지가 나올 가격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C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전에 분명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냥 업종 자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은 다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132억이 당기순이익이었고요. 132억. 그 다음에 2022년이 440억 정도 했죠. 근데 572억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나는, 4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최고가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주가는 오히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모아 가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52,000원 52,000원을 손절가 잡고요. 이거는 좀 끌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간다, 이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을 보게 되면 원준, 뭐 오전에 전고체 배터리 혹은 2차 전지 이쪽이 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오후장에 눌리게 되면서 원준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2,5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1,2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가 15,500원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지 않으면 안 사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령도 역시 저항을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오늘 고점 있죠? 오늘 고점 11,700원을 돌파하면 매수, 돌파시 매수입니다. 돌파시 매수. 손절가는 1,900원 1,800원 보세요. 1,800원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뭐 제약바이오 올라가게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 관련주가 간다라고 하면 역시 제약바이오에 엮여 있는 보령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헥토파이낸셜. 헥토파이낸셜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헥토파이낸셜. 피지사고요. 피지사는 팀F 사태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헥토파이낸셜은 그 악재로부터 살짝 비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금법, 전자금융법이 지금 바뀌죠. 그에 대한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게 헥토파이낸셜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팀협회 사태로 쿠팡 관련주인 헥토파이낸셜 관련주란 얘기고요. 피지 악재 있는데 비껴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쿠팡이 8월 달부터 가격 인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쿠팡 모건 스탠리에서 쿠팡 주식을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링크 걸어 놓을게요.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금법이 개정이 되고 내 통장 결제, 휴대폰 결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초기 단계 신사업인 해외 B2B 결제 서비스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와 글로벌 쇼폼 플랫폼 T사를 중심으로 틱톡입니다. 틱톡. 외환 차익이 발생하는 중, 그 다음에 하반기 아마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적을 보게 되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도 실적 좋죠. 그런데 PER, PBR, PCR, PSR 전체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장된 게 1000만 주가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60% 가까이가 지금 주주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폭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중장기로는 24,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18,600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내일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16,500원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16,500원, 16,500원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현재 16,000원 있죠? 16,000원. 이때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이렇게 잡고 18,800원이 목표가다.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46,000원 부근이 저항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죠. 차트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뭐 얘기로 나오는 거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라고 있는데 미국에 있습니다. 이게 그 엔비디아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TSMC에 엔비디아가 납품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TSMC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46,000원 부근이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54,000원대까지는 계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도록 하겠는데,
며칠 전에 그 작성을 한 겁니다. 8월 23일 날 2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3분기 잘 나옵니다. 4분기 잘 나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쭉쭉 얘기를 해놓고 MLB의 평균 단가가 38% 상승을 했을 때 이만큼 올랐고요. 이 ASP 평균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 심택이 2018년부터 가격 인상이 된 후 그 다음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거의 8배 가까이 14배네요. 14배 급상승을 했고 이수페타시스도 계속적으로 지금 단가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심택이 14배 갔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14배를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었는데 하반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ASP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구 4공장 지금 가동이 예상보다는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5공장까지 지금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지금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5공장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주가는 역사적 신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4,000원 목표가 보시고 46,000원 그리고 43,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이수페타시스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건 다 링크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그 다음에 종목 AS 그 다음에 관심주까지 모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